취업할 거니 했더니 아니요, 증권사요. 네가 증권을 알아? 근데 저 중국어 잘하잖아요. 그래서 미래에셋에 취업하려고요. 그래서 딱 감이 오는 거예요. 또 취업됐지. 네. 그래서 미래에셋 취업이 돼서 북경으로 발령이 나서 중국 베이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그걸 왜 얘기해? 아빠한테 얘기해야지. 아빠한테 말씀 좀 잘해주세요. 그리고 그 형하고 수요 술을 한잔 마시면서 얘가 북경으로 간다는데 형? 그랬더니 누구한테 들었어? 얘한테 들었다고 하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됐어 새끼야 하면서 가고 있는데 북경은 1년 살다 왔어요. 1년 살다 왔는데 왜 1년 살다 왔느냐 했더니 살 수가 없대.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너무 심할 땐 앞사람과 가다 부딪힌대요. 안 보여서. 베이징 미세먼지 치면 나옵니다. 대기오염. 그 정도 심한데 요즘에 중국이 깨끗해요. 왜 깨끗하느냐? 대기오염이 확 줄었거든요. 자, 봐라. 왜 줄었느냐? 법과 제도적으로 전기자동차의 비율을 높였어요. 어떤 도시는 전기자동차가 아니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한 지역은 전기자동차가 아니면 다닐 수가 없어. 야, 그럼 전기자동차를 갖다가 굴리려면 뭐가 필요해? 충전하면 전기 필요하겠죠. 그 전기 생산해야 되겠지. 전기 생산에는 또 뭐가 많이 필요할까? 화석연료들 많이 사용하겠죠. 석탄, 석유 등에서 화력발전소에서 막 발전하다 보면 그게 다 더 뭐가 되는 거예요? 또 대기오염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 미세먼지 문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제도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라. 대신 뭐냐? 원전이에요. 법과 제도적으로 바꿔버리니까 확 줄어든 거고 보세요. 앞으로 수년 내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는 걱정 없습니다. 자, 그럼 봐봐. 언제부터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문제가 됐을까? 그러면 언제부터 문제가 되었을까라고 무슨 관점? 시간적 관점이죠. 그렇죠. 중국의 미세먼지 문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건 무슨 관점? 중국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공간적 관점이죠.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우리나라로 와게 됐으니까 발생 지역을 중시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왜 미세먼지라고 하는 문제가 걱정을 덜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중국에서 법과 제도적으로 전기자동차의 사용을 늘렸다, 의무화시켰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관점이라고? 사회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법과 제도가 나오면 무조건 뭐가 되면 사회적 관점. 법과 제도가 나오면 무조건 사회적 관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면 뒤에 넘겨보세요. 뒤에 넘겨보면 무슨 관점이 마지막으로 나옵니까? 라고 하면은 네 번째가 윤리적 관점이다. 자, 방금 세 번째가 사회적 관점이었어. 방금 얘기한 대로 제도, 법을 강조하는 거였어요. 자, 윤리적 관점이 나옵니다. 이건 난이도 3이야. 반드시 구분을 아주 잘해야 돼요.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중간고사 1등급을 받지 못하는 게 일단은 요거 틀리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왜 이러냐? 윤리적 관점에서 보니까 도덕적 가치야. 도덕적 가치야. 핵심이. 도덕적 가치요. 규범이라고 나오는데 자, 쌤이 볼 때는 규범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왜냐하면 규범 안에 규범이라는 건 안에 법도 들어가 있어. 법도 규범 중에 하나야. 그쵸? 법도 규범 중이니까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면 여기다 초점을 맞춰. 도덕. 윤리적
윤리적 관점이라고는 도덕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추세요. 도덕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강제력이 좀 약합니다. 도덕적 가치는 강제력이 약해. 여기에 대한 것은 강제력이 제도랑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력이 강해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을 띠고 있어요. 서로 달라요. 우리가 2단원 가서 얘기할 겁니다. 봐라. 거짓말이라는 게 있어. 거짓말하는 것을 허용을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봐요. 거짓말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할 때 사상가가 2명이 나올 겁니다. 그쵸? 칸트라는 사람 들어봤죠? 칸트는 의무론자야. 그래서 도덕적 가치에 있어서 예외는 존재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면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 칸트 친구한테 전화가 옵니다. 칸트야, 너 총 있냐? 있는데 왜? 나 좀 빌려줄래? 그래, 내일 와. 언제쯤이면 좋을까? 그래, 오후 3시에 오도록 해. 오후 3시에 온 거야. 근데 미처 총을 빌려달라고 할 때 왜 필요한지를 물어보질 않았답니다. 그래서 친구가 왔길래 야, 총은 왜 필요한데? 했더니 며칠 전 와이프랑 싸웠는데 죽여버리려고. 그럼 우리 빌려줄까 안 빌려줄까? 안 빌려주는 게 정상이겠죠. 칸트는 빌려줍니다. 왜? 예외가 없으니까. 며칠 후에 그의 와이프가 죽었대요. 총 맞아서. 그러면 총을 빌려준 놈이 잘못일까? 총을 쏜 놈이 잘못일까? 우리는 빌려준 놈도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칸트는 그 관점이 아니야. 칸트는 나는 도덕적인 의무를 다한 사람이다. 쏜 놈이 잘못이지 예외로 허용하지 않고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한 내가 잘못은 아니다라는 것이 칸트의 관점. 근데 칸트 말고 공리주의자가 있어요. 공리주의하면 가장 대표적인 누가 있을까? 벤담. 그렇죠? 벤담이 있고요. 밀이 있어요. 2단원에 나가서 나옵니다.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벤담 밀이 나와요. 벤담 밀은 결과 중시야. 결과가 쾌락을 가져다 줬다라고 한다면 된다는 거야. 결과가 좋았다. 그러면 그 거짓말은 허용될 수 있다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점은 다른 거야, 윤리적 관점은. 생각하기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다. 자, 바로 또 뒤가 또 나와. 안락사, 뇌사. 안락사, 뇌사를 허용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윤리적 관점은 칸트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단원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에서 뇌사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뇌사 허용하죠. 뭐 때문에 허용할까? 장기식이야. 뇌사는 절대로 살 수 없대요. 뇌사 판정을 받으면 빠르면 몇 시간, 길면은 뭐 수주 안에 사망할 수,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게 뇌사랜다. 그래서 나는 뭐 드라마 보다가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나 뇌사에 혹이라도 빠지면은 또 와이프가 야 드라마나 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혹시 빠지면 내 거 다 줘라. 어차피 화장할 거 불태울 거 뇌사 판정은 다 줘라. 뭐 줄 건데. 눈 빼서 줘라. 됐다. 눈도 더럽게 나쁜 사람이 간 빼서 줘라 했더니
됐어, 술 끊어. 당신 간은 어디도 이식을 못해. 근데 그 잘못 알고 있는 건 애기간, 싱싱한 간이 오히려 이식 못한대요. 입에서 명예에 나왔어요. 조금 술도 먹고 알코올 분해 능력도 있고 해야 그 간을 이식하는 것이지, 너무 싱싱한 건 이식하지 않아요. 잡혀 먹힌대요. 근데 그 얘기하면서, 근데 당신은 그 정도 간이 아니라 술에 쩌든 간이 이렇게 줄 수가 없어. 심장 졸아야 돼. 고혈압이. 그래서 당신 죽을 아무것도 없어. 그래. 아, 그럼 됐어.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피부. 면적이 넓으니까 싹 벗겨줘라. 왜? 피부가 무지 중요하다니. 화상 환자다. 이식술할 때 피부가 부족해서 수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대. 조직이 좀 안 맞아서. 다 줘라, 씨. 그랬더니 와이프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분명히 주라고 했거든, 윤리적으로. 그러나 와이프 말이 정답이에요. 내가 아무리 유언으로 다 주라고 할지라도 제도는 강제력이 있다고 그랬죠? 제도적으로 유가족이 동의하지 못하면 못 줍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청와대 글도 썼어요. 운전면허증 같은 데다가 뇌사시에 전체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무조건 유언자의 뜻대로 하도록 하라. 이게 법을 좀 만들어달라. 그렇잖아. 왜 유언자처럼 왜 안 따로? 어차피 다 불태우고. 나는 공리주의 관점에 그 관점에서. 칸트는 절대로 허용하지 말자는. 5분 있다가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나는 그대로 돌아. 뭘 빼거나 벗길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한번 웃으면서 그러지. 내가 알아서 할게. 왜? 유언을 남기지 않고 절대로 내 거를 기증하지 않겠다라고 하더라도 유가족이 다 가져가세요. 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건 제도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겠죠. 강제력이 없죠.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강제력이 있는 것은 사회적 관점에 더 가깝다. 제도와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력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무슨 관점? 무조건 무슨 관점? 사회적 관점이다. 제도적 관점 없어. 무조건 사회적 관점이다. 윤리적 관점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윤리적 관점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 강제력보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당위성은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물어보는 것이 당위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당위성을 강조하면 윤리적 관점, 당위성을 강조하면 윤리적 관점, 아닙니다. 우리가 강제성을 강조합니다라고 하면 사회적 관점. 공정무역 해야겠죠. 근데 공정무역 안 한다고 해서 처벌받나? 처벌받지는 않죠. 공정무역 안 해도 처벌받지 않는. 야, 우리가 베트남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재배한 커피 사왔어. 싼 값에. 처벌할까? 처벌 안 하죠. 근데 공정무역을 안 한 거지. 비난은 받을 수 있거든. 그러면 처벌은 못하지만 비난은 받을 수 있어. 무슨 관점에 근거해서? 윤리적 관점. 사회적 관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돼? 제도로 만들어서 공정무역을 하지 않을 경우는 처벌해야 되겠지. 이해가요? 무슨 말이죠? 자, 구분하세요. 강제력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은 강제력보다는 뭐라고? 당위성,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거. 오케이. 패스합니다. 옆으로 갑니다. 11페이지 보세요. 11페이지에서는 뭐만 체크하십니까? 하는 밑에 표가 나왔어요. 사실과 가치. 사실과 가치라는 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의외로 낚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사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 뭐냐라고 하니까 우리 교재에 뭐라고 나왔어요? 경험적인 근거에 의해서 증명 가능한가? 경험에 의해서
증명 가능. 꼭 기억. 경험에 의해서 증명 가능하다. 근데 이 얘기는 경험에 의해서 증명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또는 거짓의 진위 판단이 가능하면 사실이라고 얘기해요. 자, 11페이지의 사실 판단에서 경험적 증명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실수할 수가 있는데, 자, 요게 중요해. 참 또는 거짓의 진위 판단이 가능하다. 자, 사례를 들어볼게요. 부산에는 강, 리버, 강이 있다 라는 명제가 있고, 또 하나 명제가 독도는 일본 땅이다 라는 명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는 강이 있다라고 하는 건 참이야 거짓이야? 주로 참이죠. 부산에 낙동강이 있잖아, 그렇죠? 큰 낙동강이 있죠. 독도는 일본 땅이다. 개소리죠. 거짓이야. 자, 부산에는 강이 있다. 사실일까 아닐까? 사실이죠. 독도는 일본 땅이다.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야. 근데 이걸 순간에 놓친단 말이야. 사실이야. 선생님, 이게 어떻게 사실이에요? 거짓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많이 틀려. 다음 중 사실인 진술끼리 붙은 것을 찾아내라 라고 했을 때, 이 사실에는 거짓인 진술도, 제발 놓치지 마. 거짓인 진술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팩트 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인 진술도 사실이 되어진다. 근데 우리는 문제는 실수하는 게 참인 진술만 사실로 생각한다. 팩트, 참인 것만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뭐랬어? 참과 거짓의 진위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다 사실입니다. 제발 놓치면 안 되는 게 거짓인 진술도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거짓으로 판단하는 것도 결국에 이것도 무슨 판단이다? 사실 판단이다.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사실 판단인 것이지, 거짓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 판단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일부 학교는 그럴 수 있다. 일부 학교는 과학 진술을 묻는 경우도 있어요. 과학 진술과 사실 판단 진술은 달라요. 과학 진술은 이거는 무조건 참일 때만 과학 진술이야. 그래서 과학적 판단과 사실적 판단은 다른 거예요. 자, 봐라. 해는 차 교수님이 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요거 하나만 얘기할 거예요. 해는 동쪽에 떠서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걸 과학 진술이냐 아니냐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다라고 하면 과학적 진술일까 아닐까? 과학적 진술 같죠.
동시에도 서쪽으로 진다라고 하면 요거 하나만 기억해라. 이게 교사 지침서이거든. 과학 진술이 아닌 사례. 그래서 이걸 시험에 내는 학교 선생님들은 요거 하나밖에 안 해요. 절대로 과학 진술이 아니에요. 해는 그럼 해가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한다. 해는 서쪽으로 진다를 과학 진술이 아니다 했지. 어떤 그 센터에 수업하다 보니까 센터에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는 경우도 있나? 절대로 서쪽에 떠서 동쪽으로 지는 나라는 어떤 나라도 없어요. 이 얘기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건 커먼 센스, 상식인 것이지 과학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 해는 뜨거나 지질 않아요. 가만히 있지. 근데 지구가 뭐 하는 거야? 자전하는 거죠. 자전하니까 동쪽에 더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해가 뜨거나 지는 게 절대로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가 동쪽에 더 서쪽으로 진다는 것은 과학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일 뿐이지 절대로 과학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메인은 장꾸러기다. 과학 진술일까? 거짓 진술이에요. 우리 와이프가 잠이 무지 많아요. 미는 장꾸러기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피부과 의사들은 맞대. 피부과 의사들은 맞대요. 피부는 잠을 오래 자면 잘수록 피부가 너무 좋아져서 피부 미인이 된대. 그 얘기 피부과 의사 나와서 하더라고. 그냥 그 상식이에요. 과학은 아니지만 상식이에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식과 과학을 구분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거 나오면 낚입니다. 절대로 과학 진술 아니야. 해는 떠서 지지 않아. 해는 가만히 있는 기라. 그래서 해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런 과학 진술이 아니라는 거. 자, 그런데 가치 판단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요것만 사실 판단만 잘 구분해 주면 돼요. 가치 판단은 뭐냐? 참 거짓이 없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참 또는 거짓의 진위 판단을 못하면 다 가치 판단이에요.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가치 판단. 근데 가치 판단은 여러분들 틀리지 않아요. 뭐만 틀린다고? 사실 판단이 틀립니다. 자, 그럼 난이도 조금 높여볼게. 하나만 좀 높여볼게요. 한 단계만 높입니다. 사회주의는 붕괴했으므로 사회주의는 붕괴해서 자본주의가 더 우월하다. 이건 난이도 상당히 높은 거. 사실일까 가치일까? 사회주의는 붕괴했으므로 자본주의가 더 우월하다. 가치? 절반만 맞은 거예요. 이건 사실 두 문장이 합성된 겁니다. 사회주의는 붕괴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가 더 우월하다. 그러면 붕괴하였으므로 여기까지는 뭘까? 사실 판단이죠. 사회주의는 붕괴했습니다. 저 어떤 친구가 그러나? 쌤, 중국 사회주의잖아요. 중국이 사회주의일까? 나는 모르겠어요. 중국은 자사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믹스된 거다. 자사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으면 자본주의야, 사회주의야. 자본주의죠.
근데 중국에서 사회주의를 가질 수 없을까? 깜짝 놀랐어요. 갖고 와서 이제 도와주는 그 이모님이 계신데 중국 분이시거든. 중국을 교포시거든. 근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박사님, 언제 쉬실 때 저희 중국 들어가면 중국 놀러 오세요. 예?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청도인데 청도가 칭다오인데요. 저희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바닷가 쪽에 집 2채 샀어요. 그래서 이번에 잠깐 앉아보세요. 저랑 얘기 좀 해요. 집을 샀다고요? 그럼 이모님 집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아니, 중국이 사회주가인데 어떻게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살 수는 있는데 상속이 안 돼요. 자식한테 물려줄 수는 없어요. 그건 뭘 의미입니까? 그게 무슨 재산이? 그래서 죽기 전에 팔아요. 팔아서 돈으로 줘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중국처럼 그런 국가는요, 은행이 활성화되지 않은 겁니다. 은행에 저축하면 어떻게 되겠어? 자금 추적이 되겠지. 통화세 2에 나오거든요. 자금 추적이 되면 국가에서 환수하고 빼앗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줘서 집에 둬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부정부패 해먹잖아요. 와, 중국 고위 공산당 당원이 부정부패하고 급습해가지고 압수했거든요. 5톤 트럭으로 4대 분량이야. 현금은 우리나라 돈은 몇 조 원이야. 집에 다 쌓아둡니다. 가질 수는 있는데 상속이 안 된다. 그러니까 반 자본주의고 반 사회주의야. 그래서 고3들 일부 책에는 자사주의라고 써져 있어요. 자사주의 또는 사자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북한이 사회주의일까?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정통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없어. 소련이 사회주의인데 소련이 망해서, 그렇죠? 지금 러시아로 바뀌었잖아. 사회주의는 붕괴했어. 이건 사실의 팩트야. 자본주의가 우월하다, 가치. 요것만 조심해. 그러니까 문장이 두 문장으로 연결된 거는 반드시 사실과 가치가 믹스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그냥 사실인 인술이다, 가치인 인술이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좀 난이도 높였을 때, 두 문장을 두 개의 문장을 하나처럼 하나로 엮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과 가치가 섞여 있어 혼재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요것만 난이도 높은 걸로 출제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보시면 됩니다. 바로 넘깁니다. 네, 거의 다 끝납니다. 자, 통합적 관점이 나왔어요. 통합적 관점에서 나왔는데, 통합적 관점은 거기 나온 것처럼 모두를 고려하여,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모두를 고려하여. 근데 봐라, 모두를 고려하여 밑에 또 뭐라 그러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 모두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하라고 했어요. 모두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거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통합사회야, 통합적 관점이라고 써야지 함정으로 종합적 관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통합적 관점, 종합사회 아니야, 통합사회지. 자, 그래서 그 사례 보세요. 저출산에서 이해하기 위한 거 1번에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 시대별, 시대 나왔죠? 시대, 시간의 흐름이지. 그럼 무슨 관점? 시간적 관점. 자, 2번에 저출산 현상의 가장 심각한 지역은 어디이고, 지역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죠? 그러면 공간적 관점, 그렇죠? 공간적 관점. 저출산에 영향을 준 사회 구조는 무엇일까? 사회 구조라는 키워드 나왔죠? 사회적 관점, 그렇죠?
구조적 관점 이렇게 쓰면 안 돼. 사회적 관점이고. 오늘날 사회의 구성원은 결혼과 추정 어떠한 가치관 나왔죠? 무슨 관점? 윤리적 관점.